생강 먹기, 이거랑 먹으면 진짜 독됩니다. 여러분 혹시 추운 아침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정성껏 끓인 생강차 한 잔을 무심코 마시고 계신가요? 우리 노년층에게 생강은 몸의 온도를 높이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천연 보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약이라 굳게 믿고 정성껏 마시는 그 생강차가 사실은 여러분의 위벽을 소리 없이 깎아내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액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건강해지려고 마신 차가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위장이 약해진 60살 이상의 나이가 되면 잘못된 생강 섭취는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 위궤양이나 신장 여과 기능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을 챙겼는데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그 참담한 심정을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생강이 왜 독이 되는지 그 무서운 진실과 함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3가지 중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이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위벽을 손상시키는 과학적인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혈압약이나 혈액응고 방지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생강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생강의 영양분만 쏙쏙 흡수할 수 있는 올바른 조리법과 궁합이 맞는 음식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위장과 신장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었던 생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몸의 소중한 기관들을 공격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의 강한 맛과 향을 내는 핵심 성분은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온을 높여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공복에 혹은 잘못된 음식과 함께 생강을 드시게 되면 이 진저롤 성분이 위장의 점막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위장은 원래 강한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끈적한 점액질로 덮여 있는데 60살이 넘어가면 이 보호막이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재생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얇아진 보호막 위로 생강의 매운 성분이 직접 닿으면 마치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강한 화학적 자극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벽은 점점 깎여나가고 결국에는 깊은 구멍이 생기는 위궤양이나 출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고통이 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위장이 생강의 강한 자극으로 인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우리 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혈류량을 조절하고 비상체계에 돌입합니다. 이때 신장은 혈액 속에 섞여 들어온 생강의 자극적인 화합물들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겹게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의 여과 기능을 담당하는 사구체는 아주 미세한 혈관 뭉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강의 과도한 자극이 혈액을 통해 전달되면 이 미세 혈관들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딱딱해지거나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장의 필터가 망가지면서 몸속의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요독증이나 만성 신부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강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으면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태워버리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해드리는 이 작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살며시 눌러 저와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정성을 다해 다음 건강 정보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귀한 응원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소중한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큰 사랑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많은 분들이 병원 대신 웃음꽃 피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따뜻한 성질이 좋다고 해서 무분비애하게 섭취하는 것은 내 소중한 장기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강 한 조각조각을 드실 때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무심코 마신 트라긍 한 잔이 밤새 여러분의 위장을 괴롭히고 신장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자 신장을 단숨에 망가뜨릴 수 있는 약과 생강의 치명적인 만남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고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는 바로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과 생강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시거나 혈액 순환을 위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서울에 사시는 70살 최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고 매일 아침 병원에서 처방받은 아스피린과 혈압약을 거르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가 시작되자 손발이 유난히 차갑다며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신 직후에 아주 진하게 끓인 생강차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약이라 믿었던 그 생강차가 최 어르신의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불과 이 주일이 지나지 않아 최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과 함께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급성 위출혈과 함께 신장의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바로 아스피린과 생강의 치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방지제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 역시 혈액을 아주 강력하게 묽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묽게 만드는 성분과 또 다른 묽게 만드는 성분이 만났으니 우리 몸의 혈액은 그야말로 물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생강의 강한 자극이 위벽을 건드리자 혈관이 터졌고 피가 멈추지 않는 위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신장이 조금 약하긴 하셨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위에서 많은 양의 피가 빠져나가자 우리 몸의 혈압이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장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독소를 걸러낼 수 있는데 피가 부족해지자 신장세포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신부전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최 어르신은 단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생강차를 드셨을 뿐인데 그 작은 습관이 자신의 위장과 신장을 한꺼번에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투석을 하며 살아야 했을지도 모른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 어르신처럼 약을 드신 후에
습관적으로 생강차를 마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장 그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뇨제는 신장을 통해 수분을 배출시키는데 생강의 강한 성분과 만나면 신장의 사구체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과부하가 걸린 엔진에 억지로 연료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장에서 피가 나면 신장이 멈추고 신장이 멈추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 생명까지 위태로워집니다. 특히 60살 이상의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혈관이 약하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충격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많은 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보조식품이나 차 한 잔이 약과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아무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약을 드신 후 최소한 서너 시간 이상 충분한 간격을 두거나 아예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최 어르신은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지만 그 후로 오랫동안 신장 수치를 회복하기 위해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대로 못 드시고 힘든 치료 과정을 견뎌야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도리어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혈액을 묽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간의 효소 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약물이 몸속에 머무는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약해져서 조절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이런 변화는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려 어지럼증이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최 어르신의 경우에도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한 기관이라 한번 손상되면 예전에 건강했던 상태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생강이 누군가에게는 보약이겠지만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몸이 차갑다면 생강차 대신 따뜻한 맹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따끔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음식 중에도 생강과 만나면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조합이 또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보양식으로 즐겨 드시는 특정 고기 요리와 생강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끔찍한 충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는 내가 무엇을 먹는가 보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과 생강의 치명적인 만남보다 어쩌면 우리 식탁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무서운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오리고기와 생강의 조합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력이 떨어질 때 뜨끈한 오리백숙이나 오리탕 한 그릇을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60살이 넘어가면 기운을 돋우기 위해 오리고기를 더 자주 찾게 되는데 이때 고기에 잡내를 잡겠다고 생강을 듬뿍 넣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속에서 얼음과 불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오리고기는 성질이 아주 차가운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반대로 생강은 성질이 매우 뜨거운 음식이지요. 차가운 성질과 뜨거운 성질이 만나면 서로 중화되어 좋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노년층의 약해진 위장 안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가운 오리고기가 위장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를 소화하기 위해 위장 주변에 혈액을 모으고 온도를 높이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 생강의 뜨겁고 강한 자극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장 근육은 순간적으로 비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흔히 배가 차가워지는 냉복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위장이 소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면 음식물은 위장 속에서 부패하며 가스를 만들어내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단순히 배가 더부룩한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장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차면 복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깨끗한 혈액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복압 상승으로 인해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의 필터 기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고기를 소화시키느라 신장은 이미 평소보다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혈액 공급까지 원활하지 않으니 신장 세포들은 산소 부족과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거나 몸이 붓는 부종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오리 요리를 드시고 나서 유난히 속이 불편하거나 다음 날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붓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강과 오리고기라는 상극의 만남이 신장을 공격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신장은 한 번 열을 받으면 식히기가 어렵고 한 번 차가워지면 다시 온기를 찾기가 힘든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오리고기의 찬 기운과 생강의 독한 열기가 신장에서 만나면 사구체의 미세 혈관들은 팽창과 수축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신장 투석이라는 슬픈 결과를 앞당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약으로 먹은 오리고기가 오히려 내 몸의 필터를 망가뜨리는 독이 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분이 생강의 살균 작용만 믿고 고기 요리에 무분별하게 사용하시지만 고기의 종류에 따라 생강은 최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살인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고기나 닭고기처럼 성질이 따뜻한 고기에는 생강이 소화를 돕는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오리고기처럼 성질이 차가운 고기에는 생강 대신 마늘이나 부추를 사용하는 것이 신장과 위장을 지키는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늘 역시 따뜻한 성질이지만 생강처럼 위벽을 깎아내거나 신장에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잡내를 잡아주는 안전한 대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먹는 즐거움이 크다고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 숨겨진 위험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오리고기를 드실 때는 생강을 멀리 하십시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인 소화불량이나 가벼운 부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식탁 위에서 선택하는 작은 재료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정보를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은 연장될 것입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실천하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와 생강의 악연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의 친구분들에게도 이 위험성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생강 그 자체가 독으로 변해 우리 신장과 간을 한꺼번에 파괴하는 아주 끔찍한 경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썩은 생강 한 조각이 왜 암보다 무서운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앞서 우리는 약이나 특정 음식과 생강이 만났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음식의 조합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생강, 그 자체가 독으로 변해버린 경우입니다.
우리 노년층 여러분은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셨기에 식재료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생강 한 바구니를 샀는데 끝부분이 살짝 말랐거나 곰팡이가 조금 피었을 때 아까운 마음에 그 부분만 칼로 슥 베어내고 남은 부분을 요리에 쓰신 적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신장과 간에 치명적인 독을 쏟아붓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생강이 썩거나 싹이 트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는 사프롤이라는 아주 무서운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프롤이라는 성분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간암 유발 물질이자 신장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아주 독한 녀석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진실은 사프롤이 단순히 썩은 부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강은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촘촘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겉보기에 아주 일부분만 썩었더라도 그 독소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관을 타고 생강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칼로 썩은 부분을 아무리 넓게 잘라내도 여러분은 이미 사프롤로 가득 찬 독덩어리를 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프롤은 열에 아주 강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펄펄 끓여도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끓이면 독이 사라지겠지 하고 믿으시겠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렇게 조리된 생강을 섭취하면 사프롤은 장을 통해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간과 신장으로 향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이지만 사프롤의 독성은 간세포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시켜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신장 역시 이 독소를 걸러내려 애쓰다가 사구체 세포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괴사하게 됩니다. 한번 파괴된 신장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절약하려는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평생의 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와닿고 계신가요? 소중한 내 몸을 지키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조용히 눌러 저와 소중한 건강 인연을 맺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정직하고 유익한 정보를 연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댓글창에 건강하세요라는 말 대신 한국인들이 진심을 담아 건네는 따뜻한 인사말인 건강이 최고입니다 라는 문장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한 문장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건강을 지키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썩은 생강 한 조각을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고 고통스러운 투석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강을 고르실 때는 겉면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무르거나 썩은 흔적이 보인다면 미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십시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생명과 신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식들에게 건강한 부모로 남고 싶으시다면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사프롤 같은 독소에 의해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특별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병원을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상태의 음식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썩은 생강의 위험성은 암보다 더 무섭게 우리 몸을 파괴한다는 점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독이 아닌 진정한 보약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대약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약과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찬 성질의 오리고기와의 충돌, 마지막으로 썩은 생강의 치명적인 독성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복병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반대로 생강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위장을 보호하고 신장의 기능을 되살려주는 마법 같은 궁합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위장의 천연 보호막이 되어주는 달콤한 황금 액체와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살리는 생강 섭취법, 그 놀라운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강이 어떻게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는지 그 무서운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강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짝을 만나면 우리 몸에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생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첫 번째 대보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 내린 황금 액체라 불리는 천연 벌꿀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감동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5살 김 어르신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을 만성위염과 싸워오셨습니다. 조금만 자극적인 것을 드셔도 속이 쓰려 하셨고 찬바람만 불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생강차를 끓여 드셔보았지만 앞서 배운 것처럼 생강의 강한 자극 때문에 오히려 위벽이 깎여나가 속쓰림이 더 심해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통해 생강과 벌꿀의 올바른 조리법을 알게 되셨고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지금은 위장약 없이도 편안하게 식사하시며 손발의 온기도 되찾으셨습니다. 벌꿀이 왜 생강의 최고의 짝꿍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벌꿀의 끈적한 점성 속에 숨겨진 위장, 보호막 기능에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려 할 때 벌꿀은 그 위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천연 코팅제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거친 불길 위에 부드러운 이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지요. 뿐만 아니라 벌꿀 속의 효소와 미네랄은 신장의 기능을 보조하여 생강의 자극 성분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김 어르신이 성공하신 비결은 바로 정교한 조리 비율과 온도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생강을 준비하여 겉껍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아주 얇게 채를 썹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생강을 끓는 물에 팔팔 삶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유리병에 생강과 벌꿀을 1:1 비율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많은 분이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지만 꿀 속에 살아있는 효소와 영양분은 섭취 온도가 60도를 넘어가면 모두 파괴됩니다. 따라서 김어르신은 항상 생강꿀절임을 만든 뒤 사흘 정도 상온에서 숙성시켰다가 체온보다 약간 높은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이 정성이 들어간 생강꿀차는 아침 식사 후 30분이 지났을 때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 아침 식사 후일까요? 우리 위장은 밤새 비워져 있어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꿀이 위를 보호한다 해도 공복에 생강을 넣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밥이나 죽 같은 부드러운 탄수화물이 위장에 들어가서 1차적인 방어막을 형성한 뒤에 생강꿀차가 들어가면 그 영양분은 혈액을 타고 신장과 전신으로 아주 평화롭게 전달됩니다. 김어르신은 이 습관을 통해 신장의 혈류량이 개선되면서 아침마다 겪던 얼굴 부종까지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독소를 거르느라 늘 지쳐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나 진통제를 장복하는 분들의 신장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지요. 이때 벌꿀과 함께하는 생강은 신장의 사구체 세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천연 항염제 역할을 합니다. 섭취한 영양분이
신장에서 부드럽게 여과되도록 돕는 것이지요. 단순히 생강만 드셨을 때에 그 날카로운 자극이 벌꿀이라는 완충제를 만나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활용했던 음식 치유의 핵심입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 일주일 동안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이 주일째 되는 날부터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몸의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셨습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면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장에서 산 생강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벌꿀 한 병과 함께 여러분만의 천연 보호막을 만드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신장 보약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설탕이 섞인 가짜 꿀이 아닌 자연이 선물한 순수 벌꿀을 사용하십시오. 설탕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이 그러하셨듯 여러분도 조금 더 깐깐하게 식재료를 고르고 정성을 담아 조리하신다면 반드시 신장의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병든 부모가 아닌 건강하게 함께 웃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건강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생강꿀 조합은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구원의 밧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의 기운을 근본적으로 북돋아주고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빨간 보석이라 불리는 열매와의 환상적인 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지쳐 밤마다 소변을 보러 일어나느라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정보입니다. 생강의 매운 기운을 잡아주면서도 우리 몸에 부족한 기혈을 채워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꿀과 생강이 어떻게 우리 위벽을 보호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장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의 뿌리이자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인 신장의 기운을 근본적으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생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두 번째 대보 음식은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수많은 약재들의 독성을 중화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생강의 그 날카롭고 강한 성질을 가장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빨간 보석이라 불리는 대추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보러 가느라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소변을 참는 힘이 부족해지고 이는 곧 깊은 잠을 방해하여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여 드시는 것은 신장이라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생강은 신장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고 대추는 신장의 부족한 진액을 채워주어 사구체가 마르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대추 속의 당분은 단순한 설탕물과는 다릅니다. 이는 신장과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아주 귀한 영양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들어줄 대추 생강차 조리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말린 대추, 10알에서 15알 정도를 준비하시고 생강 한 톨을 얇게 편으로 썹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추의 씨를 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대추의 가위집을 내어 속살이 잘 우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대추씨에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기운을 굳건히 하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 1리터를 붓고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약한 불로 줄여서 물의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은근하게 달여주십시오. 이렇게 정성껏 달인 대추 생강차는 그 색깔부터가 진한 황금빛을 맵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대추의 은은한 단맛에 녹아들어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이 차를 드실 때는 단순히 국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푹 삶아진 대추의 속살까지 숟가락으로 긁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 껍질과 속살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신장에서 걸러진 노폐물이 장을 통해 빠르게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장이 나누어 맡아주는 셈이지요. 이렇게 되면 신장은 비로소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대추 생강차는 늦은 오후나 저녁 식사 전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사이에 우리 신장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정화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때 대추와 생강의 기운이 몸속에 들어가 있으면 신장은 훨씬 더 수월하게 피를 맑게 할 수 있습니다. 대추의 안신작용, 즉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은 여러분이 밤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잠을 잘 자야 신장도 건강해지고 신장이 건강해져야 다음날 아침 몸이 붓지 않고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달리는 것은 피가 부족하고 그 피를 돌리는 신장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대추는 한방에서 보혈제로 불릴 만큼 혈액을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돕고 대추가 맑은 피를 보충해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신장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싼 녹용이나 인삼을 찾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추와 생강으로 여러분의 몸을 먼저 다스려 보십시오. 정성이 담긴 차 한 잔이 여러분의 노년을 얼마나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추 역시 당분이 있으므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연하게 우려내어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섭취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대추 생강차는 여러분의 지친 신장에 보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몸 내가 지키는 진정한 독립은 바로 이런 올바른 먹거리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장을 보호하는 꿀과 신장을 충전하는 대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안팎으로 든든한 보호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강력한 청소부이자 생강과 만났을 때 신장의 정화 능력을 10배 이상 끌어올려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하얀 보약이라 불리는 이 채소와 생강의 놀라운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 속에 쌓인 요산과 노폐물을 단숨에 씻어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신장을 깨끗하게 비워내어 몸을 가볍게 만드는 마지막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신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마지막 하얀 보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대추가 신장의 배터리를 충전해 주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음식은 신장의 필터에 낀 때를 말끔히 씻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무입니다. 무는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이자 해독제로 불리며 겨울철 보약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특히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무의 시원하고 맑은 성질과 만나면 우리 혈액 속의 요산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있어 그야말로 무적의 조합이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소변이 탁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신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혈액 속의 단백질이나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강 무즙이나 생강 무차를 드시는 것은 신장의 정화 기능을 10배 이상 끌어올리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에 풍부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속에 쌓인 독소를 분해하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생강은 혈류를 촉진하여
무의 청소 성분이 신장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깨끗한 정수기로 만들어줄 생강 무차 조리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단하고 수분이 많은 무사분의 1 토막을 준비하시고 생강 한 토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법은 물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즙을 내거나 아주 낮은 온도에서 살짝만 우려내는 것입니다. 무의 소화 효소와 해독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가늘게 채 썰거나 강판에 갈아 즙을 낸 뒤 여기에 생강을 달인 물을 미지근하게 식혀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강 무즙은 특히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됩니다. 요산은 신장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관절에 쌓여 극심한 통통을 유발하는데 무의 이뇨작용과 생강의 항염작용이 만나면 이 요산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뽑아내줍니다. 최애 어르신처럼 신장이 약해져 고생하시던 분들도 이 생강 무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의 무거움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강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한번 한계점에 도달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병원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평소에 이런 자연의 재료들로 신장의 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무는 신장이 해야 할 해독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 처리해줍니다. 생강은 신장으로 가는 통로를 넓혀주지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의 배설 시스템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나 손등이 붓는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주방에 있는 무와 생강을 꺼내십시오. 이 차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위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생무의 아린 맛이 자극적일 수 있으니 앞서 배운 벌꿀을 한 숟가락 섞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벽도 보호하면서 신장을 청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복잡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검증해온 이 단순하고 명확한 음식의 조화 속에 진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 발로 당당하게 걷는 노후는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만큼 이제는 내 몸의 필터인 신장에게도 휴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싼 보조제보다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사는 무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은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무를 썰고 생강을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강의 위험성부터 시작하여 꿀대추, 그리고 무에 이르는 완벽한 신장관리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건강한 삶은 내가 무엇을 먹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먹은 생강 한 조각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정성껏 준비한 생강 무차 한 잔이 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담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아는 것에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귀한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나눔은 행복을 부르고 건강한 습관은 장수를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원 대신 산책길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도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기둥인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장의 전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또 다른 비밀 식재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강이라는 보약이 어떻게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는지 그 길고도 깊은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강이 가진 그 날카롭고 강렬한 성질이 우리 몸속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생강은 보약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최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처럼 건강해지려던 노력이 오히려 병원 신세로 이어지는 일은 여러분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성질이 차가운 오리고기와 생강이 만났을 때 우리 신장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압박과 썩은 생강 한 조각 속에 숨어 우리 간과 신장을 파괴하는 사프롤 독성의 무서움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생강은 꿀이라는 따뜻한 보호막을 만나면 우리 위장을 치유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이 됩니다. 대추라는 빨간 보석과 만나면 지친 신장의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주는 에너지가 되며 무라는 하얀 청소부와 만나면 우리 혈액 속의 요산과 독소를 씻어내주는 놀라운 세척제가 됩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병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짝꿍도 함께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요리법을 넘어 내 몸을 지키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장에서 생강을 고를 때 더 꼼꼼해지실 것이고 약을 드실 때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인식의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산책길 위에서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황금 같은 생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강을 먹는 시간의 비밀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아침에 먹는 생강은 인삼보다 좋지만 밤에 먹는 생강은 비소와 같다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밤은 우리 몸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고 특히 신장이 독소를 정화하는 신성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때 생강의 그 강렬한 기운이 들어가면 신장은 다시 깨어나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하고 위장은 뜨거운 열기에 밤새 시달려야 합니다. 따라서 생강은 반드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드시고 밤 9시 이후에는 우리 몸의 진정한 휴식을 위해 생강 섭취를 멀리 하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가족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오신 여러분이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당당하고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내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자식들의 효도도 그 빛을 잃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이 지혜를 실천하여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진심 어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여정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제가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따뜻한 격려이자 응원입니다. 또한 오늘 영상을 보고 느끼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결이 있다면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고 향기롭기 위해서는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혹시 구석에 썩어가는 생강은 없는지, 내가 먹는 약 옆에 무심코 생강차가 놓여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의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원비 대신 여행 경비를 준비하며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위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만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배운 꿀 대추무화의 조합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장과 위장이 늘 평온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